여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혼란 소상공인들께서 오늘 차량 시위를 합니다. 오늘 한강 둔치에서 11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후에 차량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사당 이 역 앞에 일대는 경찰이 다 차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차량을 한 후에 건너가서 이제 왼쪽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대가 다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일대를 건너가지 못하고 몰아서 가야 되는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정면 여기가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 차량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경찰들과 경찰 차량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다 차단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공정마 한강 둔치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 후에 차량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행진을 해서 이쪽 마포대교를 넘어서 서대문으로 해서 강화문으로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여의도에는 저도 그래서 미리 좀 왔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다 차단을 해놨습니다. 차단이 돼서 지금 번쩍번쩍하는 저 앞부분 저렇게 다 경찰이에요. 경찰이라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무한폐렴 4단계 사실상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때려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기도 정말 열받습니다. 생각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홀라가지고 오늘 차량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면 1인 이상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차량 시위를 하신 겁니다. 차량 촛불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경찰들 이렇게 와 있어요. 문재인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일대는 소상공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경찰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경찰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쪽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무한폐렴 4단계 계엄령이 떨어진 지 지금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뛰어나왔습니다. 사실 무한폐렴을 다 하루에 1명 돌아가십니다. 근데 무한폐렴으로 한 달에 40명 죽고 소상공인들이 자살하는 게 3,000명이 넘다고 합니다. 3,000명이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자살하는 게 3,000명이 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언론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무한폐렴을 다 40명 죽을 때 폐렴으로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3,000에서 4,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살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언론들 한마디도 안 해줘. 이 언론들부터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언론부터 아주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이 언론들입니다. 지금 이 국회의사당 이 일대는 경찰들로 지금 쫙 깔려서 모두 다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약간 변경이 됐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복 입은 경찰일 수도 있어서 얘기하지 말라 해서 여러분들께만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역이고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오늘 차량 촛불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 경찰들로 지금 쫙 차가지고 다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해서 여기 강화문 왔는데 굉장히 조용한데 경찰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경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시청에서 강화문 일대로 이렇게 제가 쭉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상공인들 그 차량은 하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에 뭐 그렇게 뭐 옆에만 있지
소상공인들 차량이 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경찰들이 뛰어들어서 차단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뭐 그 여러분들 지금 차량 시위를 하신다면 강화문 이쪽으로 그냥 돌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뭐 차벽을 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차벽은 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도로변에 경찰들만 쫙 깔려 있습니다. 우한폐렴 4단계 대한민국 거리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강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은 뭐 하나도 없고요. 경찰들만 지금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행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개돼지인 줄 알고 점점 더 탄압을 합니다. 소상공인들 차를 지금 이쪽에도 지금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이쪽에 다 깜빡거리고 있네. 저 앞에 보이시죠? 제가 이 앞에 보이고 저 깜빡거리는 건 다 소상공인이에요. 이 차들 보이시죠? 깜빡깜빡 하는 거 저기 쭉 서 있네. 제가 어디까지 서 있는지 한번 이 앞에 보여드리고 또 그쪽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시예요. 암호거든요. 깜빡깜빡 하기로. 그래서 서로 자기들 이 차도 그거고 야 아이고 이 방패 보니까 8.15 때 생각나네요. 진짜 이 8.15 때 내가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저 방패. 짜증나. 저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차량이 깜빡하는 게 이게 소상공인데 제가 이 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그 입구에 이제 기자들도 있는 모습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기자들 있고 소상공인은 아까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네요. 유도를 해서 일렬로 지금 가면서 숫자를 세고 있나?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 그쪽 정문 쪽부터 지금 차량이 지금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량은 1차선에서 보내고 이 소상공인 차는 2차선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은 3차선인데 여기서 차선이 조금 감소돼서 여기서도 지금 2차선으로 좀 줄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신호입니다. 신호.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세상에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저항입니다. 이런 거. 지금 차량이 빠지고 있는데 이 차량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그냥 마냥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차량이 이쪽으로 지금 가만 있어봐. 그럼 이쪽으로 해서 강화문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깜빡깜빡하는 차는 다 소상공인 차입니다. 쌓이지 않도록 사후 정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물 서울로 2화 서울로 원담에서 운전 다리로 쏟아져 앞으로 이전에 앞으로 구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선거 전화 그룹대는요? 아, 엿들으려고 잠깐 섰는데 이어서 말을 안 하네요. 지들끼리 무전기 무슨 말 하나. 제가 또 차량이 많이 오기는 했네요. 이 마로니에서 그러면 집결을 해서 강화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집결지가 여의도도 아니었고 시청도 아니었고 마로니에서 모여가지고 마로니에서 청와대로 가는 그런 사인이었나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국역 쪽이거든요. 안국역 맞을까? 건너편에도 경찰 버스가 지금 3대 있는 상태고요. 이 차량 시위를 밤에 잡은 거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 다들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업자들이니까 장사 끝나고 문 닫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거로 해서 이게 강화문 쪽으로 가면서 방향이 이거 보세요. 저기 이게 직진을 해야지 강화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직진이 강화문입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차단했습니다. 이쪽.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은 현대사옥이고 안국역이고 한데 다시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게 우회전으로 돌리면은 다시 마로니에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산하라 이거죠. 아이고 또 장소로 또 가게 생겼네. 다시 마로니 쪽으로 다시 가게 생겼네요. 저쪽으로 가야지. 청와대 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경찰 지금 서 있는 거 보셨죠? 이쪽으로 가면 현대사옥 있고 안국역 있고 헌재 있고 그리고 이제 강화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을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이쪽으로 방향을 다 바꿨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마로니에 공원 있는 쪽 그쪽인데 그쪽도 차단을 했거든요. 차단했으니까 외부로 빠지게끔 해놨네요. 여기서 다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내 쪽은 못 들어오고요. 밖으로 빠져야 돼요. 미아래 쪽으로 빠지든지 다른 쪽으로 빠져야 돼요. 호프연합회 대표 이창호 대표님께서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이창호 대표님께서 그 입장문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호프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지난 2년간 늘 우리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4단계 거리두기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는 그간 우리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4단계 방역 조치에 불복하고 7월 14일, 15일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우리 자영업단체의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 작년 코로나19 발생 시에 수립한 방역수칙의 단순한 업데이트, 전체 자영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단체 기합식의 방역수칙에서 벗어나 1년 6개월에 걸쳐 측정된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업종별 확진 위험도 사망률 등을 분석,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종식이 어려움에도 치명률이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 코로나19에 대한 작년 코로나 발생 초기와 같이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 환자 명실의 확보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셋,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영업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피해 당사자인 우리 자영업단체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넷,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분할을 야기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및 임시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시간 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카페연합회 사장 고장수 대표님의 그동안 이제 차량 시에 관련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장수라고 합니다. 우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영업자들은 1년 6개월 코로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재산권의 피해를 현재까지도 입고 있으며, 현재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적인 1인 차량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저희는 이번 시위가 오늘 질의서를 전달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시위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줬고, 오늘의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반응이 저희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묵살한다면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을 예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공간대업 조지현 대표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국 공간대 협회장이자 전국 자영업자 기대 공동대표의 조지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에 홍남기부총리는 지금 제정되어 있는 6천억 이상은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채 상환 2조 원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집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약속한 친구에게는 밥을 사야겠습니까? 가족들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돌봐주십시오. 내년에 재정 풀려주시면 저희는 이미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도 공평하게 대해주십시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저희만 계속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 상태로 저희는 죽습니다. 자영업자 몇 명이 혈서 쓰고 그리고 자살해야 그때서야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국민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게 전하는 질의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체계는 자영업자 영업장 규제에 방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익숙해지는 동안 600만 자영업자들은 점점 강화되는 페널티를 고집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행위자 본인의 과태료는 최대 10만원, 점주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페널티가 추가 도입되며 언론과 지자체를 통해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행위자의 30배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시설은 자영업자의 영업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로 강요된 희생을 하고 있으며 생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모라면 자영업자는 수많은 형제자매 중 유독 남아 때리는 부모를 둔 자식입니다. 자영업자에게만 강요하는 희생,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21년 7월 현재 0.3% 현저히 낮아져 이를 독감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조차도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자 집계를 멈췄고 마스크 착용과 중증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채 2명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일평균 40명이 넘고 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이유 중 가장 많은 수를 경제적 곤궁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기본권, 즉 노동권, 평등권, 영업권이 재산권 등을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거리두기가 모두 득과 실의 균형을 직시할 때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자영업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한 주체가 국가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의 억대 손실을 메우는 것은 개인의 빚이며 지원금이라는 명목에 수백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사유재산 행사가 보장되고 행정명령을 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기간에도 임대료 전액 납부 의무는 임차인의 자영업자에게 있었고 이에 더해 각종 고정비와 생계비용 등을 감당하느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합니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피해 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IMF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시기를 앞당겨 더 신속히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마지막 질의서를 이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서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즉각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것이 코로나의 방역에 이로운 건지 그 이유와 그 타당성을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자영업자 대표를 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를 정말 살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나왔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